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보시는 곳은 납골 땅입니다. 유한나 씨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죠. 자, 유한나 씨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지금 유한나 씨가 남긴 이 사회적인 문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내시고 계십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고 직장 내 괴롭힘이 학교에서 있었던 왕따, 학폭 이런 것보다는 좀 치부시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한나 씨 사망 이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지, 최악의 비극까지 내몰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유한나 씨 어머니가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유한나 씨 어머니가 사실 유한나 씨가 왜 죽었는지 몰랐다가 지난해 9월에 사망했죠. 9월 15일 날. 그런데 유한나 씨의 휴대폰이 풀리고 그 안에 온갖 녹취와 카톡 내용을 보면서 유한나 씨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디스패치라고 하면은 덜덜 떨리는 그러한 매체입니다. 이 디스패치까지 가서 유한나 씨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유한나 씨 어머님은 딸의 주검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 바로 유한나 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 A씨입니다. 그녀가 먼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유한나 씨의 외삼촌도 현직 경찰이라고 합니다. 외삼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2021년 9월에 유한나 씨가 뉴스투데이 새벽 6시 방송인데 사실 여러분 새벽 6시 방송 좀 깊이 방송이긴 해요. 왜냐면 기상캐스터들이 6시 방송을 하려면은 4시까지는 적어도 회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3시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사에서 이 새벽 방송을 맡는 것들을 PD나 기상캐스터들이 좀 원치 않아 하는데 유한나 씨가 어쨌든 취직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뉴스투데이 방송을 맡았죠. 자, 그것도 갈등이 있는 이 A씨가 펑크를 냈습니다. 펑크를 내서 유한나 씨가 대타로 들어갔다. 그런데 A씨 입장에서는 근로원들이 박힌도를 빼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더더군다나 유한나 씨를 발탁한 기상팀장이 다른 곳으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령이 났겠죠. 그 다음부터 유한나 씨가 집단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심지어 어머니는 정확한 달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안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가더라.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 A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 이게 유한나 씨가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생긴 일입니다. 유한나 씨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입사 6개월 차인데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친절함을 바란 건 아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사람을 궁지로 내몰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유한나 씨의 방송을 봤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 저도요, 생방송 할 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날들, 스트레스가 좀 있는 날들은 말이 좀 꼬이고요.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유한나 씨 방송에서도 그게 저는 보였습니다.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라는 게 방송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유한나 씨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나 씨가 정신과를 돌아다니며 상담 치료 받았고 우울증 진단 받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면제에 의지했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에 들지 못하면 술까지 마셨다.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유한나 씨가 새벽 방송은 펑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 메꾸고 그래서 그들의 단톡방에서 유한나 씨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연진이는 방송이라도 잘하지 남편이라도 있지 이게 누굽니까? 유한나 씨를 저격하는 거죠. 방송도 못하고 남편도 없다. 뿐만 아닙니다. 또 얘기하죠. 아침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분장 맞는데 술 냄새가 났다. 지리는 똑바로 하고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한나 씨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고 술 냄새가 났다. 잘 씻지도 않는다. 지저분하다. 술 먹고 자다 깨서 바로 갔다. 뭐 이렇게 선배들이 요한나 씨를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요한나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요한나 씨 혼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이 심장 깊은 곳까지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오요안나 씨는 무려 5차례 이상 지각 및 결근을 했습니다. MBC는 그게 요한나 씨의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죠. 수면제를 먹고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마셨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울증을 견디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알람 소리까지 듣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자, 요한나 씨가 상암동 헬스클럽에서 운동 코치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줄면서 글쓰기 알바도 하고요. 나중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나 씨가 바쁘게 움직이면 잘 수 있으니까 수면제나 술에 의지 않고 나 방송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리고 MBC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나 씨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MBC 소속의 아나운서 조연출, PD, 기상캐스터에게 고충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나 씨의 어머니는요. 딸을 괴롭힌 기상캐스터들이 모두 다 해고되는 걸 원치는 않는다. 왜냐? 그들도 프리랜서니까. 그저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과를 해라.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MBC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된 하나의 파일. 여러분들 충격적인 그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안나는 살고 싶어 했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 자, 앞에 잠깐 들어보시면 자, 요한나 씨가 세상을 떠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상캐스터 가운데 가장 고참 선배에게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이 고참 선배가 요한나 씨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받은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합니다. 시간은 10시 55분이었습니다. 오전이죠. 자, 이 어머님은요. 이 통화기 건너편에 있는 그 여성 요한나 씨의 사망 소식에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목소리의 그 주인공이 같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어머님은 이 통화에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요한나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한번 전화하려고 했었다. 좀 우리 요한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자, 요한나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에 막 놀라죠. 막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냐. 자, 이렇게 막 충격받은 듯한 막 잠시만요, 잠시만요,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B 씨가 요한나 씨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이 빨대로 음료수 바닥까지 마시는 소리가 났다. 뭐 그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소리는 났지만 그 소리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B 씨가 이중인격자다. 이거 어떻게 어머니 하면서도 꼬르륵 뭔가를 마신다. 빨대 소리를 내가면서까지 마신다. 자, 지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나 씨 어머님은요, 이 통화한 것도 후회를 할 겁니다. 딸의 사망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회사 측에 알린 사람이 바로 가해자였고 또 이 어머님은 가해자를 믿고 의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풀이도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라 얘기도 합니다. 딸의 사망 이후에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오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근데 어머니 오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괜찮다 와라. 자, 딸이 혼자 가는 거, 딸이 외롭게 혼자 가는 거 너무나 사랑했던 MBC, 너무나 사랑했던 본인의 업 아닙니까?
함께 일을 했던 동료들이 오는 것을 어머님은 진심으로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지 않았죠. 이 전화를 받은 당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었다. 제발 우리 딸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요한나 씨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얘기를 합니다. A씨한테 힘들어했다. 죽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알코올 중독도 있었다. 술도 못 먹는 애 아이였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모른다. 심지어 내가 그 가해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발 좋은데 시집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제발 시집가라. 우리 요한나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속마음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나가 혹시 뭐 다른 힘든 일 있었나요? 마치 요한나 씨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세상 떠난 게 그들의 왕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왜냐? 어머니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 라는 어떤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자, 그런데 이 B씨가 저희는 까마득하게 몰랐다. 너무나 발랄하게 연락해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통화 이 녹취록을 들었는데 이 녹취록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이 동료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4인방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면과 최아리, 이현승 MBC 뉴스에 출연했고요. 박하리는 5일 6일 뉴스투데이 그리고 9시 30분 뉴스 최아리는 5일 뉴스데스크 이현승은 5일 12시 MBC 뉴스에 얼굴을 비쳤다. 그리고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주말 캐스터 김가영은 지난 1일까지도 일기예보를 진행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대처가 미온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된 기상캐스터들 모두 방송에서 배제해달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MBC 측도 대단한 게 이렇게 좀 어쨌거나 시시비비는 뭐 MBC 입장에서 가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방송에 계속 출연시킨다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4명을 한꺼번에 대처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MBC의 이런 미온적인 대처가 시청자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족들은요, 화가 나는 게 이 너무나 괴롭혔던 이 A씨, 유족이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근데 유족이 화가 나는 건 이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저희가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막 굉장히 힘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막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 친구와 막 계속 생전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유족에게 가슴 아파하거나 사과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고인과 생전에 좀 잘 지내볼 걸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머니께 어쨌거나 사과드린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평생 반성하며 좀 살아보겠다. 하지만 나도 억울한 부분은 있다. 어머니께서 고소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유족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씨는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족 측은 이 A씨가 사과를 한다면 우연나의 이름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과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자, 이 유족은 사과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더 읍소를 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가해자로 알려진 한 명입니다. 4명 중에 한 명. 이 금가영 씨 지금 뭐 라디오도 하차를 하고 있고 지금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안 나오죠. 그런데 김가영 씨가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게 뭡니까? SBS 골대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가영 씨가 SBS 골대녀의 하차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SBS 측에서 MBC에 처분을 좀 보고 상황을 좀 보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또 김가영 씨가 하차 의사를 밝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요한나 씨 사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이제는 없어져야 될 사회 문화입니다. 이렇게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께서 진작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사회에서도 짚어봐야 된다. 좀 너무 뒤늦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요한나 씨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